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베테랑이자 이제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를 자처하는 건설 기술자 설담연구소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밤새 법정과 씨름하며 익힌 지식들을 오늘 여러분과 탈탈 털어 공유할까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 이슈, 바로 타절 정산 합의 각서와 2025년 새롭게 바뀌는 하도급 관련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모든 정보 현장 실무 담당자분들이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꿀팁으로 가득 채웠으니 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핵심 주제 타절 정산 합의 각서.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난리일까요? 쉽게 말해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 사이의 공사가 중간에 끝나버렸을 때 자, 이만큼 돈 줄 테니 더 이상 서로 문제 삼지 맙시다 하고 약속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냥 일반적인 합의서가 아니에요. 이 금액을 받으면 더는 서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 어떤 불평도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곧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뒷골 잡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중요한 합의 각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주요 조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타절 정산 금액 확정입니다. 타절 정산 합의 각서에 적힌 일금원이 최종 정산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딱 박아두면 나중에 그때 이거 더 받아 써야 했는데 하면서 추가 공사비나 다른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주 명확하죠? 제 경험상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기성보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그 금액에 대해 쌍방이 모두 납득하는 겁니다. 대충 얼버무리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다음은 추가 청구 포기 조항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조항인데요. 하도급사가 나중에 추가 노무비, 자재비, 공사비 더 줘 같은 소리를 못하게 막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문구 진짜 법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면 큰일 납니다. 서명하기 전에 10번, 20번 생각해야겠죠?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미래의 분쟁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미지급 비용 책임 조항입니다. 만약 하도급사가 자기 직원 노임을 안 줬다거나 자재값을 안 냈을 경우 그 책임이 원도급사한테 넘어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통해 을하도급사이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못 박는 겁니다.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 같은 조항인 거죠. 실제로 하도급사가 부도나서 현장이 멈췄을 때 이 조항이 없으면 원도급사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재 반입 여부 확인 조항이에요. 공사 현장에 하도급사 소유의 자재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하도급사 소유 자재가 남아있지 않다고 명시하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디테일이 나중에 큰 분쟁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사가 철수한 뒤에 남겨진 자재 때문에 현장 운영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씀드린 조항들이 어떻게 실전에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더 확실히 이해해봐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예전에 한 토목 현장에서 하도급사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고 나가버린 적이 있어요.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가 타절 정산 합의서를 쓰고 헤어졌죠. 그런데 얼마 후 하도급사가 나 그때 장비 대금도 못 받았으니 내놔 하고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합의서에 모든 공사비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도급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세요. 합의서 문구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한 줄이 수억 원의 소송 비용을 막아준 거죠. 두 번째 사례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도급사가 근로자들 노임을 안 주고 현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자 근로자들이 원도급사한테 체불임금을 달라고 했죠. 하지만 하도급사가 합의서에 노임 등 일체의 미불이 없음을 보증했던 사실이 인정되면서 원도급사의 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됐습니다. 이것도 합의서 덕분에 원도급사가 큰 피해를 막은 케이스죠. 이처럼 합의서는 미래의 위험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합의서 쓸 때 대충 쓰지 마세요. 관련 판례들도 살펴봐야겠죠? 대법원 2017-24만 6108 판결에서는 하도급사가 타절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공사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어요. 합의서 문구가 명확하면 그 효력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또 서울고등법원 2019-2만 345 판결을 보면 타절 합의 후에 하도급사가 체불임금을 안 줬을 때 근로자는 원도급사에게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대신 원도급사는 합의서에 따라 하도급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판례들을 알아두면 나중에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합의서의 문구를 중요하게 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무 적용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이건 정말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입니다. 먼저 하도급사 입장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미지급된 비용은 없는지, 현장에 반출하지 못한 자재는 없는지, 노임 문제는 다 해결됐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형사상 이해 없음 이 문구는 정말 강력하니 한번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장 찍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목숨줄과 같은 거예요. 이번엔 원도급사 입장입니다. 합의서에 정산 금액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특히 노임이나 자재 미불 없음 보증 조항은 꼭 반드시 넣으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하도급사가 직원들 노임을 안 줬을 때 원도급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 하나가 여러분의 회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걸 봤는지 모릅니다. 이제 2025년 새롭게 바뀌는 건설 하도급 관련 법규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아는 것이 힘, 모르고 당하면 정말 억울하죠?
건설하도급 관련 법규는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힘없는 하수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데요. 2025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하도급법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시공이나 관리를 체계화하고 건설업체 등록 같은 걸 다루는 큰 법인데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생하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문제는 이 하도급법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2025년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하도급법 개정입니다. 이제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금지 청구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공정위에 신고하고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술 유용행위의 경우 위반 행위를 위해 사용된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선 정말 든든한 칼날이 하나 더 생긴 셈이죠. 둘째,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조항입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특약 조항은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안 적힌 비용을 전가하거나 입찰 외에 추가 요구를 하거나 원사업자의 비용을 하도급사에게 떠넘기는 세 가지 유형은 아예 자동으로 무효로 감주된다고 해요. 꼼수 부리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이런 부당특약 때문에 눈물 흘린 하도급사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걱정 좀 덜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전자계약 의무화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하도급 계약은 전자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계약하고 나서 7일 안에 등록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해요. 이제 스마트하게 계약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거죠. 편리함과 투명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변화네요. 종이 계약서 주고받으며 싸웠던 시간들은 이제 안녕입니다. 넷째, 기성대금 지급주기 명시 의무입니다. 기성검사를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돈을 줘야 해요. 만약 안 주면 연 6%의 지연 이자가 붙고 과징금까지 물 수 있으며 심지어 입찰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니 원도급사에서는 돈 줄 때 더 신경 써야겠죠.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든든한 보호막이 생긴 셈이네요. 돈대의 걱정 좀 덜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지출 시 협의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현장에서 안전 문제로 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라는 거죠. 상생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안전은 돈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하도급 관련 주요 내용도 몇 가지 더 짚어볼까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이 있어 도급받은 공사 전체나 대부분을 다른 업체한테 통째로 넘기는 건 안 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동의하면 두 군데 이상으로 나눠서 주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재하도급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하도급 받은 걸 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금지돼요. 물론 전문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등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복잡하죠? 하지만 핵심은 무분별한 하도급은 안 된다. 입니다. 또 하도급 통보 의무도 있어요. 하도급 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해지하면 30일 안에 발주처에 알려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절차죠. 이걸 깜빡해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자는 하수급인 변경 요구권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 하수급인이 영 시원찮다 싶으면 발주자가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규정들이 공정한 거래와 품질 확보를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하도급 계약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유의사항들도 있습니다. 첫째, 서면 계약 체결은 기본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전자계약이 의무화되었으니 더 철저히 지켜야겠죠. 공사 시작 전에 꼭 받아야 하고 하도급 대금이나 지급 방법 같은 중요한 내용은 무조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나중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둘째,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입니다.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해요. 셋째, 성급금 지급이에요. 원사업자가 발주자한테 성급금을 받으면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합니다. 넷째, 불공정 행위 금지입니다. 부당 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나쁜 짓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섯째, 대금 지급입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한테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안에 하도급 대금이나 해당하는 기성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내릴 때 하도급 대금도 같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제는 원자재값 폭등했다고 공사비는 그대로인 불합리한 상황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떤 하도급이 불법 하도급일까요? 이건 꼭 알아둬야 합니다. 첫째, 무자격자 하도급. 해당 건설공사 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급 주는 건 안 됩니다. 둘째, 일괄 하도급. 원도급사가 도급받은 공사 대부분을 통째로 하도급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셋째, 전문공사 하도급. 전문공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직접 시공 안 하고 다시 하도급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에 다단계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등 여러 불법 유형이 있으니 늘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편하자고 불법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만약 하도급 분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행히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조정을 신청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금지 청구제를 이용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업자들을 위해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하기도 했어요. 바로 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지연이자 지급, 그리고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입니다. 이 5가지는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자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타절정산 합의액 각서부터 2025년 최신 하도급 법규까지 아주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건설 현장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도 많지만 이렇게 정확히 알고 대비하면 훨씬 더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타절 정산 합의 각서는 단순히 돈을 정산하는 문서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롭게 적용되는 하도급 법규들은 우리 건설 현장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죠. 원도급사든 하도급사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을 진행할 때는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법원은 타절 합의의 문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 계약서나 합의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런 지식들이 여러분의 건설 현장을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현장 업무에 작은 빛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 및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